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곧장 만나 뵙고 시장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시장 참담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걱정 지속적으로 드러내 주셨었는데요. 어제장 보고 어떤 생각하셨을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제 시장 보면서 느낀 거는 펀더멘탈 굉장히 안 좋고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사실은 그 개파락이 좀 커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갭 없이 빠져서요. 아예 하락이 마무리가 안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없어요. 금리 인하 이슈밖에 없는데 이 금리 인하도 너무 아무 효용 없이 써버리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하락이 있으면 결국은 반등이 있어요. 그 지점을 저는 작년 1월에 제가 1870을 얘기했었는데 아마 그때 2600 갔으니까 아마 다들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지금 한 번 2000이 무너졌었고 지금 또 위태위태하죠. 어저께 하락에서 반등하니까 반등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글쎄요 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기대치를 먹고 삽니다. 기대치가 형성되지 않는데 시장에 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자, 그 기대치에 의해서 간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미국 얘기해 볼까요? 미국이 그린스펀, 그다음에 옐런, 그다음 제롬 파월 이렇게 순서가 연준 의장이죠. 얼마 전에 그린스펀이 금리 인하를 적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옐런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장 중에 가장 단기로 그 연은 총재를 했었는데 그도 적절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한 두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연은 총재, 전임 연은 총재들이 제롬 파웰을 지지하면서 금리 인하를 지지했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 달에 금리 인하 꼭 해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만약 혹시라도 지표가 져서 못하게 되면 시장의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는 제롬 파월의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외통설을 둔 상태에서 이 두 전임 연은 총재가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인데요. 옐런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하락 사이클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게 뭐죠?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는 당연시 받아들이면서 향후 추가 금리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전 차단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게 유지가 될까? 에야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전임 총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임 총재가 그걸 바꿔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 연속성을 제한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적절하지만 추세적인 건 아니다. 그 발언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너무 신기한 게 더는 못 갑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번 주 30일, 31일에를 보겠다라는 거죠. 진짜 금리 인하 하는지, 아니면 스탠스가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이거 보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모습이죠. 기술적으로는 뭐 여전히 변화가 없죠. 그대로입니다. 사실 올랐어 봐야 아무 무의미한 거죠. 올랐다 그러면 추세선 돌파를 해서 월봉상의 그 27,800? 뭐 이 정도 가야죠. 근데 뭐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근데 고점에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어저께 우리나라는 트럼프 때문에 패닉을 당했는데 미국은 꿈쩍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얄밉죠? 얄밉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뭐 건부 10년이란 말도 쓰나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다가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최고점이에요. 연준 역사상, 그러니까 다우 역사상 최고점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된 거라고 봐야겠죠. 10년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트럼프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시장은 체력이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기대 심리로 올렸지만 올리면서 많은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정말 금리 인하가 맞을까? 뭐 그런 생각. 금리 인하 추세로 가는 게 정말 인정이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시각에서는 금리 인하하면 S&P가 최고점을 치겠다. 분명한 것은 S&P고 나스닥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우가 돌파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이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거 무역협상이 돼도 이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저께 그 WTO에 대해서 트럼프가 궤도국지 언급을 했죠. 만약에 중국이 그 지위를 잃어버리면 무역협상 한들 무역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얻었던 이익만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무역협상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심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애플 들어있고 닌텐도 들어있고 하여튼 많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아무리 돈을 풀고 무역협상을 해결해도 벌써 결과는 무역 전쟁의 결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역협상이 이번 30일 날 뭐 갑자기 최종 타결 뭐 이런 다 모를까. 그렇다 그래서 기업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기업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미국 눈치 봐서 못 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 얘기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제한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 2020포인트 뭐 이렇게 갔었죠. 오늘 8포인트 올랐는데 2000포인트 붕괴가 왜 자꾸 보일까요? 제가 기술적으로 재봤더니요. 일목균형표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하단을 보세요. 하단을 보셔야 됩니다. 일목균형표로 그으면 이 녹색 선이 왔을 때 첫 번째 지시가 1950이고요. 그럼 1, 2, 3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3바닥. 근데 보통 이럴 경우는 언더슈팅이 하나 터지거든요. 언더슈팅 딱 터뜨려 보니까 정확하게 1870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1년 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저 라인이 와야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또 기술적으로 본다면 마무리가 안 됐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사님의 시각을 밝혀주셨습니다. 현재 양지수는요. 코스닥이 그래도 조금 힘을 내네요. 1.3% 상승하면서 626포인트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상위 종목들을 들여다봤더니 코데스 컴바인, 좋은 사람들, 아시아 종묘, 오파스넷, 옵티팜 이런 종목들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긴 한데요. 이게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감 늦추지 마시고 대응하시고요. 내일 이 시각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